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내연기관의 연력학적 원리 및 사이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연력학적 특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사이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연기관이란 내연기관은 피스톤 실린더로 형성되는 연소실 내에서 연소하는 것으로 연료를 기관 내부에서 연소시켜 발생한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기관입니다. 즉, 피스톤 실린더 내에서 발생한 연소 기체의 높은 압력이 피스톤을 밀어냄으로써 동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연기관은 피스톤 실린더 장치는 서로 분리되는 것으로 연소열은 물을 증발시켜 증기를 발생하여 증기가 피스톤 실린더 장치를 밀어내어 동력을 얻는 기관입니다. 외연기관은 증기, 내연기관은 압력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연기관의 장단점에는 장점으로는 열 손실이 적어 열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적으며 기관의 시동, 정지, 속도 조정이 쉬워서 시동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단점으로는 충격과 진동이 심하며 자력 시동이 불가하고 저속 운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용 연료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외연기관 장단점을 보면 장점으로는 진동, 소음, 마멸, 고장이 적으며 사용 연료의 제한이 적어 시동이 원활하고 대출력에 유리합니다. 단점에는 열 손실이 높아 열 효율이 낮고 연료 소비율이 높습니다. 기관 전체의 줄량과 부피가 크며 내연기관과 반대로 기관의 시동, 정지, 속도 조정이 어려우며 준비 기간이 깁니다.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의 장단점을 보았을 때 이 장단점이 서로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단점을 보완한 것은 외연기관의 장점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의 장점인데 외연기관에서는 단점으로 외연기관의 단점을 보완한 게 내연기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연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의 기본 구성 부품으로는 인테이크 밸브라고 부르는 흡기 밸브, 이그조스트 밸브라고 부르는 배기 밸브가 있으며 상사점 TDC는 탑 데드 센터로 실린더 최적이 최소가 되는 피스톤의 위치이며 상사점과 반대 하사점 BDC는 최적이 최대가 되는 피스톤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BDC는 하사점이고요. TDC는 상사점입니다. 이 상사점은 최소, BDC는 최대의 피스톤의 그 최적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트로크는 행정으로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 이 TDC와 BDC 이 사이의 스트로크 이 거리를 의미하며 피스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입니다. 보어는 피스톤의 직경입니다. 또한 간극 최적은 피스톤이 상사점에 위치할 때 실린더의 최적입니다. 배기량은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최적, 즉 피스톤의 움직임에 의해 밀어낸 실린더 최적을 의미합니다. 압축비란 실린더 내에서 최대 최적과 최소 최적의 비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 TDC와 BDC 아까 봤죠? BDC는 하사점, 최대의 최적이 되는 피스톤의 위치, TDC는 상사점, 최적이 최소가 되는 피스톤의 위치로 이 TDC분의 BDC입니다. 그러면 TDC 상사점이었으니까 상사점분의 하사점, 상사점은 최소, 하사점은 최대, 최소분의 최대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연기관의 연력학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의 사이클을 분석하는 이상기체의 법칙이 있고
기체의 압축과 팽창 과정을 해석하는 폴리트로프 과정이 있습니다. 이상기체 법칙은 PV는 MRT로 기체의 상태량은 변화량을 적용하므로 실제 기체 상수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연소 실내 기체의 질량은 압축 과정 중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오른쪽 식에서 연소실이 완벽하게 단열되어 외부로의 열 손실이 없다면 N은 1.4 단열 과정을 의미합니다. 압력은 최적의 반비례하므로 등원 과정인 경우 N은 1입니다. N은 1.4일 때 단열 과정, N이 1일 때 등원 과정,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며 열의 이동에 따라 내부의 에너지가 변화하며 열 에너지도 변화합니다. 다시 말해 물체에 열을 가하면 그 물체의 내부 에너지가 가해진 열 에너지만큼 증가합니다. 연력학 2 법칙은 엔트로피 열의 방향 법칙이라고 합니다. 고립된 시스템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만 일어나며 감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반대로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연기관의 사이클에는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 있습니다. 먼저 오토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사이클은 사행전 가솔린 엔진 사이클로 정적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흡입, 압축, 팽창, 배기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크랭크축이 2회전할 때 1회 만에 동력 행정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서 이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사이클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5번에서 1번으로 가는 과정을 흡입, 흡기라고 합니다. 5번에서 1번으로 가는 과정. 이때 가솔린 공기와 혼합된 가스를 흡입하여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며 엔진 내의 최적이 증가합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에는 단열 압축 과정입니다. 이때 흡기 밸브가 잠기고 피스톤이 위로 상승하여 압력이 증가하고 최적이 감소합니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그래프상에서 Y축은 압력을 의미하고요. X축은 최적을 의미합니다.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과정은 정적 흡열 과정으로 스파크 플러그 점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압력이 증가하고 최적은 유지됩니다. 3번에서 4번으로 이동할 때에는 단열 팽창 과정으로 폭발된 가스로부터 피스톤이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때의 압력은 감소하였고 최적은 증가합니다. 4번에서 1번으로 갈 때 정적 방열 과정이라고 하며 배기 밸브가 열리고 배출이 시작되어서 압력이 감소되었고 최적은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에서 5번으로 이동 시에는 압력은 유지되며 가스가 배기되는 과정으로 최적이 감소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순환되기 때문에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젤 사이클입니다. 두 개의 단열 과정과 한 개의 정압 과정, 한 개의 정적 과정으로 이루어진 저속 디젤 기관의 기본 사이클입니다. 오토 사이클과 다르게 처음에 공기만 흡입하여 높은 압축비로서 단열 압축을 합니다.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면 자연 발화되어 연소됩니다. 즉, 연료의 연소가 일정 압력하에서 행해지는 기관으로 정압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을 합성한 합성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사바테 사이클입니다.
이것은 가열 과정이 정적 및 정압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사바테 사이클의 열 효율은 시그마가 1일 때 오토 사이클이 되고 로우가 1일 때 디젤 사이클이 됩니다. 또한 동일한 압축비에서 사바테 사이클의 열 효율은 오토 사이클보다 작고 디젤 사이클보다 큽니다. 가열량 및 압축비가 일정할 경우 복합 사이클은 오토 사이클보다 작고 디젤 사이클보다 큽니다. 가열량 및 최고 압력이 일정할 경우 사바테 사이클은 오토 사이클보다 크고 디젤 사이클보다 작습니다. 이때 압축비가 일정할 경우와 최고 압력이 일정할 경우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연기관의 연력학적 원리 및 사이클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